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저는 부북 리뷰의 그 부북 짱입니다. 오늘은 트럼프는 왜 멕시코 장벽을 밀어붙일까? 트럼프는 왜 멕시코 장벽을 밀어붙일까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리뷰 있거든요. 그 리뷰에서 이제 중요 대목들을 뽑아가지고 어떤 책 리뷰라기보다는 여러 책을 리뷰하는 거예요. 여러 책을 리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존 이제 방식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사진을 트럼프가 이 장벽 옆에 요 장벽도 있고 요 장벽도 있고 이제 구경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적으로 뛰어난 장벽을 이제 설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러니까 유명해진 계기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미적인 감각을 더해서 이제 지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어떤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래 기술인가 책을 읽어보면 트럼프의 아버지도 이제 건설업자인데 아버지는 엄청나게 실용적인 스타일이야. 실용적인 스타일이어서 다른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뭐 떨어져 있으면 목 같은 것도 줍고 돈도 아껴 쓰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트럼프는 거기에다가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 이런 것도 원재료 가격 아끼는 것도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예술적인 어떤 특성을 부여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적 감각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거를 고를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다룰 마디는 제목은 이제 트럼프는 왜 멕시코 장벽을 밀어붙일까고 다룰 마디는 뉴스 이제 좀 보고 그다음에 긴 장벽의 가능성, 그다음에 멕시코 장벽이 이제 타당한가, 그다음에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지대, 그다음에 좀 사족으로서 만리장성의 진짜 의미 요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뤘던 건데 좀 정리되는 거죠. 요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제가 다루는 이야기들은 다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뭐 또 새롭게 다른 차원에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카라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예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건설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자인데 트럼프가 쓱 살펴본 거야, 사회 문제.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트럼프 밑에 있는 세력 있잖아요. 트럼프 밑에 있는 불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불만을 트럼프가 기울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좀 말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불법 이민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트럼프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귀담아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조치를 해야지, 엄격하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공약으로 이제 나타난 게 대표적인 게 멕시코 장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이제 장벽이 왜 문제됐냐면은 저희 이제 예전에 영화 리뷰도 하나 했었는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보면은 멕시코에서 마약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마약이 들어오는 게 실제로 들어와요. 뭐 트럼프가 말뿐이 그런 게 아니라 마약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강력 범죄도 불법 이민자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막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겁니다. 건설업자로서 건설업도 해봤고 멕시코 국경에다 장벽을 쌓는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많은 욕을 얻어먹는다고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엄격한 태도가 좀 있어. 트럼프가 건설업자야. 그 불법 이민 한다고 하면서 장벽 설치한대. 그러면서 이미지가 선명해지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게 도움이 돼서 이겼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로 자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장벽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장벽을 쌓으려고 하는 건데 최근에 두 가지가 이제 터진 거예요. 장벽을 쌓으려고 트럼프가 예산안에 이거 좀 넣어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 전에 이 과테말라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남미 사람들 있잖아요. 남미 사람들이 멕시코를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으로 오려고 한다. 가지고 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기가 장벽을 쌓으려고 했고 예산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걸 갖고 트럼프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침공이다. 미국을 침공하고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군사 문제다. 그래서 내가 예산 통과 안 해주면은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를 한 다음에
군대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장벽을 쌓겠다. 니네가 예산 통과 안 해주면은 내가 요거로 이제 요걸 갖고 장벽 쌓을 거야. 군대 문제 준해서 장벽 쌓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셨어요. 그게 이제 최근 얘기입니다. 최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은 이 트럼프가 장벽 쌓는 거를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 상당수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제 마약 문제도 있고 강력 범죄도 이제 많고 불안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 조금 이제 그러신 분들은 또 뭐 외국인 노동자 뭐 그다음에 저 뭐야 망명한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해서 이제 뭐 많이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은 불안해하는 국민도 많아요. 불안해하는 국민도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방하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자기 직업 일자리가 있잖아요. 일자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새로 이렇게 오면은 내 일자리도 뺏기고 더 경쟁해야 되니까 힘드네. 거기서 이제 또 소구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요 문제 때문에 좀 이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이제 많습니다. 요거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장벽, 국경 장벽인데, 뭐 요렇게 타입이 이렇게 있대요. 아까 이렇게 구경을 했던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이제 장벽이 국경선이 엄청 이제 길잖아요. 길 거 아니에요. 장벽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00km, 이제 국경선이, 멕시코와의 국경선이 1600km에 달하나 보죠. 1600km에 걸쳐서 장벽을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은 거의 29,900km에 걸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세웠다. 근데 거의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했지만은 잘 넘죠. 이 장벽이 잘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략 많이 받았죠. 중국도. 이 이야기가 이게 쪽수예요. 48이. 이 불구가 된 미국에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일리가 있죠. 맞는 말이죠. 멕시코 장벽 그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해. 중국도 했잖아. 그건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멕시코 장벽은 타당한가? 이게 트럼프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멕시코조차도 불법 이민을 막으려고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세웠다. 여기서 약간의 이제 논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 오바마가 트럼프 이런 태도를 욕을 하니까, 오바마가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에 대통령.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바마 집에도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장벽 세우면 안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리가 있죠. 그리고 멕시코조차도 장벽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를 따왔는데, 펜스 너머로 입국을 기다리는 중미 이민자들에게 물을 주는 멕시코 연방경찰. 이제 물을 줬다라는 걸 이제 집중한 거긴 하겠지만은, 이 기사가, 연합뉴스 기사가. 핵심은 뭐냐면 이 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펜스가. 그러니까 장벽이 있긴 있는 거죠. 방어 장치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논란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좀 이제 좀 과했던 거예요. 과했던 거. 여기 보시면은 요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이거 봐라, 멕시코 장벽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사진을 걸어놓은 거야. 이게 이제 멕시코랑 과테말라 사이의 그 장벽이라는 거예요. 요런 것도. 근데 이게 그 사진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뭐 장벽이라든가 다른 장벽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언론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다 다. 근데 그게 어폐가 있는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장벽이, 이렇게 보시면 이 장벽이 과테말라 멕시코 장벽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멕시코가 장벽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지. 이게 틀렸으니까 그 장벽 없어처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장벽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있긴 있는데 이 장벽이 그 장벽은 아니라는 거죠. 실수를 하긴 한 거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시죠. 요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트럼프가 그냥 미쳐가지고 자기 인기만 생각을 하고, 물론 트럼프가 장벽을 세우면은 건설업자고 어떤 국경선을 이제 명확히 했다라는 점에서 인정을 받을 거다. 그 치안도 좋아지고 마약 그 율도 이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인정을 받겠죠. 그리고 그 장벽이라는 게 이미지 때문에 또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차기나 아니면 트럼프를 계승하는 그 정치 세력한테 유리하게 될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이방카 트럼프 같은 경우요. 그때 이제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보다 근본적으로 그게 국가 이익에 맞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유리해서 하긴 하는 거지만 동시에 국가에 그게 맞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지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100년 후, 그러니까 요것도 불구가 된 미국이라는 책 49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100년 후라는 책에 나온 거예요. 이 쪽수가 다 이거고. 응? 조지 프리드만 유명한 책이죠. 이거는 재밌어서 그냥 뭐 소설처럼 읽어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국경선 양쪽에 살고 있는 멕시코인은 멕시코에 대한 깊은 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이 있으면은 그 국경 넘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예전에 멕시코인들이. 그러면은 이제 멕시코인들이 국경선 넘어서 살면서 단체로 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에 이민자들이 있다. 그럼 시카고에 있는 이민자들은 어떤 성향이냐면은 한국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인도에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뭐 독일에서 온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근데 미국 남쪽 멕시코 국경 부근에 있는 이민자들은 어떤 이민자들이냐면 다 멕시코에서 온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경 문제라는 거야. 국경지대 문제라는 거 하거든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멕시코의 깊은 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볼게요. 여기 써 있는 거. 나아가 이들은 지역 정치뿐 아니라 애리조나나 뉴멕시코 전체 정치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정치 대부분을 좌우하게 된다. 인구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이민자들이랑 달리 아래 그 나라가 바로 국경에 자기가 연구하는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하는 나라가 바로 밑에 붙어 있잖아요. 한국은 떨어졌잖아. 근데 멕시코는 붙어 있잖아. 그 차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 멕시코 국경지대 부분에 있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다 멕시코야. 다 남미 사람이고.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100년 후에서 다 지적을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텍사스 정치의 대부분을 좌우하게 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멕시코당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당. 이거는 뭐야? 인종 정당이어야 되나? 뭐야 해야 돼? 이것도 지역 정당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와닿지가 않으면은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에 일본당이 있는 거야. 한국에 일본당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또 한국에 중국당이 있는 거예요. 중국당. 뭐 중국 만세당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그 곤란하잖아요. 그 멕시코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구 자꾸 유입되면은. 예를 들어서 멕시코당이 존재하고 별개 블록으로 대표를 워싱턴으로 보내게 된다. 그래서 이건 100년 후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전망이에요. 장기적인 전망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지정학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지정학이 부동산이죠. 부동산. 저희 부동산도 많이 리뷰를 하죠. 미국의 의원 선거는 2090년이 진행되며 미국에 있던 멕시코인은 미국과 멕시코 의회 양쪽을 위해 선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멕시코인이 뭐 멕시코 대통령도 뽑고 미국 대통령도 뽑고.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 뽑는 거는 뭐 속인주의로 해서 이제 뽑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로 해가지고 이제 뽑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표를 두 개를 행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파급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 동일 인물이, 그러면서 뽑는 것도 그렇고 뽑히는 사람들, 동일 인물이 양국의 의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은 혼란스럽겠어요. 이로 인해 미국은 어떤 대책도 없이 수세에 몰리고 만다. 그래서 멕시코 문제는 미국의 지정학적 위협 중에 큰 위협 중에 하나예요. 큰 위협. 중동은 지금 이제 약해졌지.
왜냐면 셰일가스가 이제 나와버리니까. 이제 러시아나 그런 쪽 애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 그거만 이제 방어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멕시코가 이제 크고, 멕시코는 좀 더 장기적인 오래 생각해야 되는 긴 문제고, 이제 중국이랑 멕시코 문제예요. 미국은 그 두 개 문제를 이제 집중해야 된다. 중동은 아랍 지역은 조금 천천히 이제 봐도 되고. 그래서 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멕시코의 국력이 부상하고 미국 쪽에 있는 국경 지역의 인구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면은, 그러니까 이거 봐요. 엄청 무시무시합니다. 국경선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 땅이 좁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가 커져버리고. 큰 문제죠, 큰 문제.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치안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이거는 먼 미래이니까 생각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치안 문제, 그다음에 뭐 마약 문제, 그다음에 실업률 문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지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멕시코 국경선 문제. 이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되시죠? 맞는 말이죠? 이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족으로 만리장성의 진짜입니다. 만리장성 이제 이야기를 이제 트럼프가 했는데, 그 이제 보겠습니다. 만리장성은 그 야만 그 뭐 어떤 업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 수세적인 거. 수세적인 차원에서 생긴 게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는다라는 거니까. 만리장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리장성은 야만적인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물리적으로 거대한 방어시설이지만 군사적인 효과는 실제로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만리장성을 통해 화의 세계와 예의 세계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거대한 상징물로서 기능했다. 만리장성이 이렇게 오래돼도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 트럼프 장벽도 이제 이렇게 나중에 남을 수가 있어요. 만주 민족의 본거지인 동북지방으로부터 만주 민족의 군대가 만리장성을 넘어 중화세계의 중원으로 진입한 것을 입간이라고 부른다. 즉 관외의 그곳과 관내 이곳이 완전히 다른 사회였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요 책에 나온 거예요. 중화민족의 탄생. 저희 리뷰 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중화해가지고 한족 중심이야 원래. 그러니까 중화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날조라는 거예요. 중화민족이. 이 책 제목이 중화민족이 탄생했잖아요. 이 중화민족의 탄생, 책 제목이 왜 중화민족이 탄생이냐면은 중화민족이 날조라는 거예요. 원래는 한족이에요. 한족인데 한족이라고 하면 국경선이 이제 국경선이라고 하면 되고 국가 면적이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국경선을 최대한 지금 이 넓은 국경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 민족을 발명해야 돼. 그래서 한족에다가 소수 민족을 짬뽕한 그거를 중화민족이라고 새로 민족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재정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족 중심인데 그렇게 재정의를 해야지 자기의 그 영토가 넓어지니까. 그래서 발명한 게 이제 중화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중화민족의 탄생이 그래서 중화민족의 탄생이에요. 그 실제로는 한족 중심이고 다른 애들은 다 이민족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한족 중심인 증거가 만리장성이라는 거죠. 만리장성이.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주에서 왔죠. 만주. 청나라가 표방한 건 자기 출신이 신라라고 그랬죠. 신라.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는 그 청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청나라 중국인가 이렇게 하지만은 한족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청나라도. 원나라는 이제 몽고라는 건 많은 분들 아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리장성이 이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만리장성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만리장성 길이의 이전 발표 변경 내용 이렇게 돼서 명나라 문헌에 따라 알려진 만리장성은 요건데 이렇게 짧았는데 늘어나 버리는 거야. 중국이 주장하는 연장된 만리장성 이렇게. 그럼 이만큼 만주 지역까지 다 먹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원래 만주까지는 아니었는데. 만주까지는 아니죠. 청나라가 만주인데. 청나라가 침략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지키려고. 나중엔 고구려 역사도 자기 역사, 백제 역사도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올라오고.
그런 게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북한이랑 만리장성 했는데 방파제죠. 북한도 자유한국 이런 거,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이제 안 하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저쪽까지 가고 요쪽으로 또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리까지 간다, 이런 이제 우스개도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파리까지 닿을 기세,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미래 만주에서 만주 카라반이 통일 한국에 오나, 이게 이제 또 한국에서 또 미국처럼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한반도 거기에 이제 강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이제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있다. 그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멕시코에,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멕시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이면서도 멕시코인이야. 그 사람들이 이제 국경지대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만주로 치면 이제 조선족이는 거야. 조선족은 한국인이면서도 중국인인 거죠. 가변적이에요.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냐, 조선족은 자기를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자식은 한국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겠죠. 한국의 자유가 더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만주, 고구려 요 부분과 관련해서 조선족 분들이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다. 그냥 일차원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선족 부분 문제도 좀 관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일 이후에 만주 카라반이 사회 문제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선족 부분은 그러고, 또 통일이 되면 중국인이 이제 오는 거야. 중국인이 카라반 돼서. 그건 좀 이제 거리감이 훨씬 있죠. 중국인이 이제 막 내려오는 거야. 카라반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그때 이제 막 논의가 나겠죠. 지금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 미국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주 문제는 조선족 문제이기 때문에 조선족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선족은 이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인이, 진짜 중국인, 한족 중국인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한족 중국인이. 그 부분도 이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만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간단하죠. 정리를 해보면은, 트럼프 왜 멕시코 장벽을 밀어붙일까? 멕시코 국경이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땅 안 뺏기려고. 미국이 땅 안 뺏기려고. 장기적인 관점인데, 근데 일단 사람들한테 설득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약 범죄 막기 위해 실업률 높아지는데, 이 사람들 오면 실업률 다시 높아집니다. 당신 일자리 뺏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테러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습니까? 전 준비하면서 재미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리뷰를 했던 것들을 이제 또 모아서 이렇게 지금 그 뉴스와 관련된 내용 이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장벽이 예전에 우리가 책으로 읽었던, 리뷰를 했던 부분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자가 되는 것을 기원을 합니다.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저희 부북 리뷰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